네, 다시 쓰는 건축학개론. 오늘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건축학개론을 들어보겠는데요. 기후렌즈를 끼고 바라본 건축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살 집과 집들이 모여 이룬 오늘 우리의 마을은 또 어때야 할까요? 건축학개론을 강의해 주실 황종대 광명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또 건축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프랑스에 어디서 어떤 건축을 공부하셨던 걸까요? 예, 제가 2002년도에 그 우리나라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그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네. 프랑스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제가 공부했던 학교는 프랑스의 라빌레트 건축학교라고요. 네. 여기서 공부를 했었는데 사실은 프랑스가 우리가 건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라는 재료를 가장 먼저 발명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주택인 아파트를 제일 먼저 개발한 것도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2년도에 이제 프랑스를 가게 되었는데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한참 이 아파트 도시 개발 붐이 굉장히 많이 불던 시기였습니다. 네. 1990년도에 이제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상당히 이제 아파트에 대한 그 국민들의 수요가 높아졌는데 당시에 이제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획일적인 아파트가 만들어지냐? 혹은 이제 아파트의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관이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에서요? 예,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아파트를 한번 공부해 보자. 아파트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좀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품고서 이제 프랑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 프랑스에 그 좀 낮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뭔가 되게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빠른 시간에 만들어진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디자인도 되게 재밌는데 이제 사실 가서 이제 그럼 저도 좀 멋있게 되게 멋있는 디자인을 해볼 수 있겠다 해서 가봤는데 이제 좀 영 다른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프랑스는 도시계획과 건축을 같이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면은 도시적인 맥락에 맞는 건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주거는 어떻게 주거의 질을 담보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건축가의 자질로 이러한 자질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학교에서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게 하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그런 이제 깊은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이제 기후 위기라든가 생태 환경의 문제 이런 문제들까지 이제 계속 고민을 해야 되니까 이제 건축가나 도시계획가가 이제 극한 직업이 되는 거죠. 만능이 돼야 되네요. 점점 갈수록.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어떤 일인 거예요? 지금은 이제 광명시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도시재생은 이제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잘 아셔가지고 무엇을 하시는지 이제 잘 알려져 있긴 하는데 원래 도시재생 그 지원센터는 이제 그 주민들과 행정 조직을 이제 지원하는 조직이죠. 예전에는 도시계획이 그러니까 그 전능한 건축가, 전능한 도시계획가가 그림을 싹 그리면은 그대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좀 더 지속할 만한 도시계획을 할 수 있을까? 건축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가운데 그러면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도시를 함께 만들어 보자. 현대는 이제 그런 이제 트렌드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그래서 이 도시에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들, 주민, 시민, 그리고 행정공무원, 전문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도시를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가운데 이제 만들어진 게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을 해보니까 이거 플러스 알파가 많아요. 또 어떤 알파들이 있죠? 이제 원래는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문가들이 와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뭐 저 역시 전문가다 보니까 계획을 직접 수립하기도 하고 이제 계획을 수립하면은 여기에 대한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재원이 필요하면은 이 재원을 이제 얻기 위해서 이제 시의회 의원님들을 찾아가서 뭐 설득 작업도 하고 또 이제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이것들을 이제 그
설득하고 이게 왜 필요한지 이제 이야기하고 그것도 하죠.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원이 항상 모자라다 보니까 네. 중앙 정부의 지원이 항상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아오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후랑 건축 뭔가 이게 딱 직접적인 연관이 있나? 뭐 환경 같은 거는 좀 많이 생각이 들잖아요. 환경은 뭐 이 지역 다르고 그 환경에 맞는 어떤 건축 방법 같은 게 뭐 일조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기후랑 건축도 좀 관계가 있는지 이런 얘기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원래 건축이 네.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자연에 있으면은 비가 오고 네.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여름엔 되게 덥잖아요. 네. 겨울엔 너무 춥고 네. 이러한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이 있으면 집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여름에 이제 비로부터 피하고 네. 겨울에 이제 추위로부터 피해서 우리 그 따뜻한 온돌방 네.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인간이 이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에 대응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고안물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런 우리 기술이 기후의 힘보다는 작았을 때는 네. 기후의 어떤 그러한 이제 환경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막아내는 장치였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의 인간의 기술이 막 너무 발전을 해서 이런 건축이라든가 도시가 기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이 하나 두 개 짓는 게 아니라 이제 30개, 100개, 몇백 개가 되면은 이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물을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밥을 해 먹거나 이럴 때 전기와 가스를 사용하게 되죠. 네.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연료,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이제 에어컨 없는 집이 없잖아요. 네. 모든 건물에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가장 많이 이제 꼭 필수적으로 설치하게 되는 게 그 실외기죠. 네. 바깥에 이제 돌아가는 이제 팬이 있죠. 네. 여기서 나오는 열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실내에서 한 몇 도를 낮추기 위해서 바깥으로 더운 공기를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밀집해서 모여서 살면서 이제는 이제 그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이 있었다고 한다면 네. 이제는 건축이 기후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주요한 요인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렇구나. 예. 뭔가 이렇게 건물 빼곡한데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바람도 막 엄청 많이 불고 이런 경험이 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이렇게 건축이 기후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좀 다른 얘기인가요? 아니요, 맞습니다. 정확한 맞아요? 지적이시고요. 원래는 바람은 자연이 있으면 자연의 그 흐름에 따라서 바람이 네.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아파트라든가 고층 건물을 만들게 되면은 여기에 바람골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바람이 이제 이제 흐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시 내에서 기후의 변화를 이제 일으키게 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콘크리트를 만들거나 건물을 만들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흙이 있을 때와 이보다 더 많은 이제 열을 담게 되죠. 그러면 온도는 더 빠르게 올라가게 되고 네. 자연스럽게 지열과 그다음에 하늘에 있는 공기의 온도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좀 그럼 일반적인 얘기는 이렇고 좀 해외는 또 어떤지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네. 그 아프리카 사하라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사하라에서 이제 건물을 이제 짓는 이제 도시를 만들고 했던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는데, 그러니까 사막에는 모래가 있습니다. 네. 모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름에 50도까지 올라가더라도 밤이 되면은 이 온도가 모래를 향해서 다 빠져나가요. 근데 이제 그 도시를 만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도로를 만들고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이제 콘크리트를 갖다 붓고 이렇게 네. 하는 작업들이 있잖아요. 이러면서 도시의 온도가 낮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개발된 지역과 개발되지 않은 지역 간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들이 이제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네. 이것들이 이제 그 안에 있는 온도를 좀 급속하게 올리는 그런 이제 현상을 발생하기도 하죠. 사실은 이런 문제가 이제 최근에 일어난 문제는 아니었고 1970년대 중반에 이제 오일 쇼크가 한번 일어납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각국의 그 나라들이 어떻게 하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그때 이제 발생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파리에 가면은 그 이제 우리 잘 아시는 게 이제 노트르담 성당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센드강 맞은편에 아랍 문화원이라고 있어요. 이 아랍 문화원은 그 1980년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에 이제 아랍인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그러한 그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제 만들게 된 문화원인데 프랑스에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정누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가 있는데 네. 젊은 시기에 그 설계한 건물이에요. 근데 그 건물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이제 그 유리로 된 건물인데 네. 유리 안에 이제 그 기계 장치를 집어 넣었어요. 어떤 장치죠? 예, 이 장치는 뭐냐면 그러니까 일조량에 따라서 해가 그 많이 그 비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해의 양을 그 이제 일조의 양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우와. 해가 이제 그 이제 일조량이 줄어들면은 그 이제 일조량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조리개가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그러니까 투명한 게 좀 이렇게 옅어졌다 짙어졌다 이런 건가요? 안에 이제 그 기계 장치가 있어요. 아. 기계 장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프랑스의 위도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북위 49도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잘 모르시겠지만 서울 위도가 37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파리의 위도가 그 블라디보스톡이나 이제 그 일본의 이제 삿포로와 좀 비슷한 위도인 거죠. 아. 그만큼 일조량이 겨울에 적어요. 네.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 문화 가운데 카페에 가면은 카페 그 테라스에 많이 앉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겨울에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햇빛을 쐬려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제 일조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러니까 건물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조명을 달고서 자라서 이제 이렇게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런 자연 채광을 통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그리고 이제 채광을 하는 방식들을 좀 고안해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이제 70년대 중반, 80년대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좀 많이 발전해온 그런 이제 기술이 아닌가. 지금은 이제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패시브 하우스라든가 에너지 사용량을 급격하게 절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좀 고안이 되고 있죠. 예. 네,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가벼운 좀 질문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그럼 뭐 집을 짓는다면 어떤 집을 짓고 싶은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 건축사다 보니까 네.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을 지을 거냐. 네. 근데 사실 아직까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좀 집을 짓고 싶은데. 건축가라고 막 다 집을 짓고 살고 이런 건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그런 로망이 하나 있는데 네. 저한테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2명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산이나 들에 데리고 나가면은 이렇게 그 벌레라든가 새를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네, 보니까 맞아요. 점점 더 이렇게 무서워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해서 좀 집에 그 거실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의 방에서부터 정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이렇게 열려 있는 공간들을 좀 상상을 좀 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음악 듣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 서재에 이제 오후에 주말 오후에 햇빛이 깊숙이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커피 향이 나고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예. 집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죠. 예. 음악을 듣고 네. 이제 그런 그 상상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에게 하나의 추억이 있는데 그 추억은 이제 어린 시절 저희 이제 집에 그러니까 잘 살지 못했던 집이었지만 이제 밖에 나가서 놀다 보면은 어머니가 저녁 시간에 이제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그런 소리.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는 좀 집이면 좋겠다. 근데 그게 저 혼자 짓지 말고 한 10채, 15채 정도 같이 모여서 마을처럼. 예, 그러면은 참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고 저도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광명시 건축 사례 중에 좀 자랑하고 싶은 거랑 이 부분은 좀 아쉬웠다 하는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광명시가 사실은 이제 서울이 확장되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사람들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도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집장사들이 찍어내듯이 만든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도 그 80년대, 90년대 그 주택공사에서 막 찍어내듯이 만들어진 아파트여서 사실 이런 아파트들이 그러니까 누가 물어봐요. 광명시에 좀 특별한 뭐 건축이 있냐 물어보면은 네. 사실은 집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요.
네, 최근 한 10년 정도 이제 그 광명시가 노력을 많이 해서 네. 그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광명 동굴. 네. 예, 그 앞에 이제 라스코 전시장 그리고 이제 자원 회수 시설을 이렇게 또 리모델링해서 업사이클 아트 센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는 이제 그 관광하시는 데 많이 오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희 광명시청을 굉장히 애정합니다. 네. 예, 광명시청은 이제 한 40년 정도 되는 건물인데 우리나라 근대 건축을 이끌었던 고 김수근 선생님의 거의 마지막 작품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공간 건축에서 이제 만든 그 이제 그 빨간색 벽돌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그 내부에 들어가면은 천장에서부터 내려오는 아름다운 빛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아늑하고요. 그리고 이제 관공서 생각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위압적인 건물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좀 권위적인 어떤 그런 느낌들이 네.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따뜻해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시민들이 들어왔을 때 상당히 그런 이제 고즈넉한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이어서 굉장히 좀 제가 사랑하는 건물이고요. 네. 한 가지를 더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짧게. 예, 철산 어린이집이 있어요. 이제 구도심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이제 워낙 오래돼서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열악했었는데 이 리모델링 계획이 있었는데 이거를 저희 시에서 그린 리모델링으로 전환을 해서 네. 이 사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두 가지 철학이 있는데 한 가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투자.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러한 교육을 받도록 하자. 이러한 철학이 있어가지고 사실 그러한 철학 가운데 만들어진 그 사실 우리나라 제1호 그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례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굉장히 애정하고 이제 사랑하는 건물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건축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신청곡을 하나 받아보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93학번인데요. 네. 93학번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향수가 하나 있어요. 네. 그 건축학개론 아시죠? 네. 네, 건축학개론에 나와 있는 그 주인공이 사실 93학번으로 나와요. 그렇군요. 예, 저희 시대의 그 건축학을 배웠던 학생들의 그 향수도 있고 네.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 기억의 습작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황종대 광명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청곡으로 전람회 기억의 습작입니다.